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짠! 네, 여러분들 시험은 잘 보셨죠? 네, 이제 온라인으로 또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갈 부분은 유전에서 매우 중요한 유전자 이상 그리고 염색체 이상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먼저 유전자 이상에 대한 우리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과서 같이 보시고요. 우리 유인물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저번 세 번째 분기 때 올려놓은데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다가 또 정리도 하시면서 다시 새롭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배울 이 유전자 이상 이 부분은 사실 나중에 생투에서도 배우는 영역과도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그래서 우리 통합과학에서도 사실 살짝 배웠었던 이 뮤턴트, 돌연변이에 대한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 같이 한번 복습도 하고, 여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고, 저번에 제가 지속적으로 다큐 영상도 보여드리고 했었지만, 이런 유전자 이상에 대한 걸로 인해서 병이 나타나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요새 뭐 유전자 가위 그리고 유전자 진단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있는 우리 이 수업 내용을 통해서 우리 생명과학 1에서 무엇을 다루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는 이제 먼저 이 생발 연계에도 보면 알비노증이라는 게 나옵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색소를 만드는 이 멜라닌 유전자라는 멜라닌 단백질이라는 이 멜라닌 색소와 관련된 유전자가 아예 나오지 않는 거예요. 색소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 멜라닌 유전자는 그냥 이 색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보호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햇빛을 쬐게 되면 피부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얼굴이 완전히 새하얀 이런 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털색과 또 완전히 흰 이런 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아예 색소 유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왜 그럴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일종의 유전적인 질환, 유전적인 형질적인 문제가 나타나서 그렇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격적인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입니다. 우리 유전자 돌연변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이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전자 돌연변이, 그래서 DNA 뮤턴트라고 하는 이런 것들, 우리 이게 이제 DNA 이중 나선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중 나선이 이렇게 꼬여져 있는데 원래는 염기 서열이 잘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잘 안 맞는 녀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 안 맞아. 하나가 뭔가 아시죠? C랑은 G, 그 다음에 A랑은 T, 이런 식으로 염기 서열이 서로 상보적으로 결합이 돼야 되는데 막 C랑 A랑 막 이런 식으로 상보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은 어떤 게 잘못되게 되면 이런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그걸 인식해서 이렇게 수복을 해줍니다. 복구를 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복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전자적인 서열이 뭔가 잘못된 거. 그랬을 때 그것이 단백질의 형성에도 영향을 끼쳐서 구조적인 결함까지 일어나서 형질적인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유전병으로 가는 단계들이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우리 몸에서의 이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 서열 하나가 잘못된 것,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복구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수선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유전자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전자 이상에서 먼저 배워야 될 개념 바로
돌연변이입니다. 돌연변이. 그래서 돌연변이라는 게 뭐냐? 어쨌든 유전자나 염색체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뮤테이션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돌연변이의 결과물 뮤턴트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 엑스맨도 일종의 뮤턴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돌연변이. 그래서 그런 엑스맨이 이제 영화로 돼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발견돼 있는 돌연변이 중에서는 긍정적인 돌연변이가 사실 정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이게 정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뭔가 잘못된 것들 투성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돌연변이로 인해서 더 나아진 뭔가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어쨌든 여러 가지 유전자나 염색체 이상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먼저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것은 유전자 돌연변이. 그래서 유전자 돌연변이는 어디에 이상이 생기는 거냐면 바로 유전자를 구성하는 DNA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기는 거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염기 서열 아까 봤습니다. 영상에서도 염기 서열 뭔가 하나가 잘못됐어. 여기 만약에 G야. 여기는 원래 C여야 돼. 근데 C가 아니라 여기 뭐 A가 나타났어. 이런 식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복구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그것에서도 복구가 안 됐어.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보십시오. 유전 정보의 변화로 인해서 단백질까지, 우리 이거는 기본적인 이거 알죠? 이건 우리 통합과학에서 다 배웠어요. DNA의 염기 서열이 이게 유전자라면 여기서 유전자는 뭐가 돼서 RNA가 돼서 이게 단백질로 형질이 발현이 되는, 이걸 센트럴 도그마라고, 이거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DNA 유전자 중에서 이 염기서의 일부가 뭔가 잘못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까지 변화된 거? 네, 단백질의 구조까지도 변형이 일어났어. 그리고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예 또 심각한 거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는, 이 단백질이 아예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효소다. 아예 효소가 나타나지도 않는 이런 것들이 다 뭐다? 네,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서 생기는 거다. 한 가지, 여러분 이제 핵상 분석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염색체를 볼 수 있는 핵상 분석으로는 당연히 유전자 돌연변이를 볼 수 있다, 못 본다? 당연히 못 보겠죠. 그죠? 핵상 분석으로는 염색체의 구조나 염색체의 수 이상은 볼 수 있지만 유전자 돌연변이는 당연히 볼 수 없습니다. 왜? 유전자 돌연변이. 유전자는 그 아주 작은 우리 수많은 DNA 중에서 하나가 잘못돼도 이런 단백질의 이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표현형인 유전병으로 발병이 된다. 이 개념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유전자 돌연변이의 사례들에 대해서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아주 중요한 그 유전자 돌연변이 중에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알비노증, 아까 우리 처음에 수업 시간에 배웠던 알비노증, 그 다음에 페닐케토뉴증, 뭐 헌팅턴 무도병, 듀쉐인 근육 위축증, 뭐 이런 것들도 다 유전자 돌연변이. 그러니까 하나의 유전자가 하나의 단백질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근데 그것은 유전자 이상으로 인해서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한번 요 그림을 보면서 한번 여기에 벌써 요 그림 안에 벌써 페닐케토뉴증이랑 이 알비노증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주인공은 누구냐면 티로신이에요. 타이로신. 이 타이로신이라는 얘도요. 얘는 일종의 뭐냐 하면 얘는 아미노산. 우리 아미노산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몸을 이루는 것 2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타이로신 같은 경우도 20가지의 아미노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은 물질 대사나 우리 몸의 여러 가지 몸을 이루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종의 생화학 물질입니다. 얘가 합성이 돼야 돼요.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효소들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타이로신을 만드는 전구 물질이 바로 페닐알라닌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전구체예요. 전구체. 전구체라는 게 뭔지 알죠? 전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닐알라닌은 당연히 이 효소, 어떤 효소, 이 특정 효소예요. 이 특정 효소가 있으면 타이로신으로 변해요. 그런데 이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 이상이 뭔가 생긴 거야. 이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 뭔가 잘못됐어. 그러면 DNA가 잘못됐겠죠. 그래서 DNA의 유전 염기 서열이 뭔가 잘못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 효소가 제대로 안 생성됐어. 그러다 보니까 뭐가 쌓이는 거예요. 페닐알라닌이 막 쌓이면서 페닐케톤이 형성되면서 얘네들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막 오줌으로도 나오고 막 하면서 페닐케톤 요증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막 오줌으로 페닐케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쌓이다 보니까 타이로신이 안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 질병이고요.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치료제를 통해서 어쨌든 대체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티로신이 또 어떤 효소로 인해서 멜라닌을 만든다는 거예요. 멜라닌 우리 들어봤죠? 아까 색소, 타이로신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 멜라닌 색소가. 근데 그것도 그 어떤 그 효소가 잘못되면 이 효소랑 이 효소랑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이 효소가 뭔가 이상이 생기면 그러면 이 멜라닌 색소가 안 생겨지고 그래서 생기는 게 바로 알비노증이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효소 요 중간에 만들어지는 어떤 효소가 잘못돼서 이런 질병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유전자 이상으로 인한 질병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페니케토누증도 그렇고 알비노증도 일종의 그렇다. 그리고 뭐 헌팅턴 무드병, 그 다음에 뒷생 근육 위축증 이런 것들은 이제 4번 염색체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번 염색체에 어떤 유전자가 잘못돼 가지고 얘는 그래서 우성성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관심 있으면 이런 것들은 좀 더 심도 깊게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X염색체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종의 반성 유전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열성이라고 해요. 그 대신 열성 유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만 있으면 걸리진 않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뒷센 근육 위축증, 근육이 이제 위축되기 시작하는 이런 질병, 이런 것들도 하나의 유전자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생기는 질병들이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새 이제 암 같은 경우도요. 우리 이거 봤잖아요. 다큐 영상 같은 것도 봤잖아. 이 변이, 어떤 유전자의 변이가 이렇게 생겨나면 이 변이로 인해서 백혈병이 걸릴 가능성이 어떤 이 유전자의 변이가 생기면 이 만성 골수 백혈병이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이 폐암 같은 경우도 이 돌연변이가 생기면 굉장히 높아지고, 이런 돌연변이는 그리고 이런 유방암 같은 경우도 저번에도 뭐 봤죠. 그래서 이런 어떤 유전자가 변이가 생긴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암이 생길 확률이 100%는 아닙니다. 어쨌든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뭐와 관련이 있다? 바로 유전자 돌연변이와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뭔가 유전자가 변이가 생겨서 뭔가 바뀌어서 안 좋아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맞춤형 억제제를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거죠. 얘네들이 이제 활동을 잘 못하도록. 이런 것들이 이제 암이 생기는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새 이제 암과도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환경에 오염원들을 노출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변이들이 많이 생기니까 암에 노출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이전 유전자는 또 모두 될 수 있고 다른 자식들에게 유전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으면 그 자식까지도 가족력이 생기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와 더불어서 이제 유전자 진단, 이런 기술들, 그래서 유전자 치료, 유전자 가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차세대 의료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폭넓게 공부를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요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심화 원리예요.
포인트 뮤테이션이라고 해서 한 가지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얘만 잘못됐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하나가 아예 제거가 된 거예요. 아까 뮤테이션 하나가 잘못됐으니까 이제 걔로 인해서 단백질 구조가 바뀐 거고, 만약에 보세요. 얘 하나가 없어졌어. 근데 여러분들 알죠? 코도는 3개씩 읽혀요. 근데 얘가 밀려버려. 그러면 제대로 전체가 다 안 읽히겠죠. 얘는 하나가 추가가 됐어. 하나가 추가가 되다 보니까 얘도 원래 3개씩 이렇게 읽혀야 되는데 하나 새로운 게 막 추가가 됐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도 서열이 완전히 틀어지죠. 그러면서 아예 이 단백질이 안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효소가 아예 안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이 부분이 바뀌었어. 여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유전자가 일부가 바뀌고 이런 것들도 이제 이상이 생겨요. 이거 보세요. 염기 서열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이 하나만 뭔가 잘못돼서 그 하나만 잘못된 걸로 인해서 구조적인 이상이 생기는 케이스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염기서열 하나가 아예 제거가 돼서 싹 안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하나가 포함돼서 또 싹 안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막 염기서열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의 생성 원리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더 심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해서 마지막 핵심, 가장 많이 그래도 다뤄지는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저번에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서 변이를 다룰 때도 나왔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왜? 뭐 자연 선택하면서도 이게 나왔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좀 이따가 한번 설명을 해보시고, 일단 남모양 적혈구 도대체 어떤 병이냐? 요 염기서열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봐야지 이해하기가 폭넓게 이해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이 헤모글로빈,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지금 헤모글로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헤모글로빈. 그리고 헤모글로빈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헤모글로빈 유전자 한 가지로만 알지만 사실은 베타도 알파도 있고요. 베타 형태가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다시피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어요. 근데 요 베타의 뭔가 문제, 베타 이 헤모글로빈 유전자 중에서 한 군데 완전 숨은 군이 찾깁니다. 어디 있을까요? 맞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서 한 군데, 바로 뭐가 발린으로 바뀐 거예요. 발린으로. 네. 그래서 글루탐산에서 발린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아미노산이 바뀐 이유, 이거 코도는 아시죠? 염기서열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으로 읽혀요. 근데 그렇게 바뀐 이유가 여기 원래 A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T, 여기가 바뀌었어요. 보입니까? 원래는 T여야 되는데 여기 A로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렸어. 보입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전자가 바뀌어서 유전자가 바뀌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미노산도 바뀌었어요. 글루탐산에서 발린이라는 이런 아미노산이 완전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요 하나만 바뀌었는데도 이렇게 구조가 바뀌어요. 아까 그 사례 중에서 포인트 뮤테이션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바뀌었어요. 사실 하나가 바뀌면 정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알겠지만, 근데 얘는 이제 아미노산이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구조가 바뀌었어요. 구조가 바뀌다 보니까 원래는 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겨야 되는데 뭔가 결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십시오. 구조가 변형됐어. 그래서 남모양으로 적혈구가 변한대요. 그러니까 헤모글로빈 유전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적혈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게 이제
적혈구라고 하면 이 안에 어떻게 헤모글로빈 유전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렇게 헤모글로빈 유전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헤모글로빈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4개의 구조체가 모여야지 하나의 헤모글로빈의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4개가 결합돼 있죠. 알파 2개, 베타 2개 결합돼 있다고. 근데 베타의 뭔가 구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납모양으로 변하는 까닭, 이거 좀 이따 또 볼 겁니다. 산소 농도가 낮을 때 비정상 헤모글로빈들은 서로 결합해서 긴 사슬 구조로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납모양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한번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네, 이렇게 구조가 뭔가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 얘네들이 이렇게 사슬형으로 원래는 얘네들 동글동글 이 헤모글로빈이 연결이 안 되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조가 바뀌다 보면 서로 연결이 돼. 그러다 보니까 산소가 없는, 여기가 이제 산소가 없는 형태죠. 얘네들이 연결이 되니까 얘네들이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적혈구가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예요. 찌그러지는 거예요. 근데 또 산소가 있을 때는 또 약간 정상으로 되고, 또 산소가 없을 때는 또 이렇게 찌그러지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변형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찌그러진, 이 납모양으로 이렇게 찌그러진 적혈구가 되면 문제가 뭘까요? 이렇게 막 걸려요. 모세혈관에 걸려. 그래서 악성 빈혈이 되는 거예요. 빈혈이 뭔지 알죠? 여러분들 이렇게 순간적으로 확 일어날 때 띵 한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피가 잘 안 흘러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정상 적혈보다 약하고 파열되기도 쉽고 산소 운반 능력도 심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심한 빈혈이고, 모세혈관을 자유롭게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혈액순환 장애도 생기고 조직의 산소 공급도 부족해지는 이런 너무나 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얘의 장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맞아요. 말라리아 모기들은 적혈구에서 이제 중간에 숙주들이 거기서 사는데, 말라리아 모기에 물리면 말라리아 그 원생 생물이 거기서 사는데, 이렇게 납모양 적혈구에 걸린 애들은 말라리아 모기 그 원생 생물이 거기서 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리아 저항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라리아가 많은 아프리카에서는 납모양 적혈구 빈혈증에 있는 사람이 더 많아.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 선택으로 선택을 이야기를 하는 진화의 원리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는 어쨌든 안 좋은 병입니다. 그런데 말라리아는 저항성이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너무나 살아가기 힘든 악성 빈혈의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 이것이 유전자 단 하나, 염기설 단 하나의 변화로 인해서 생겼다는 거. 그걸로 인해서 아미노산이 변했기 때문에 생겼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 탐구활동 과제는 직접 잘라서 붙일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도 이제 보십시오. 이게 정상이야. 아이고. 그래서 얘가 이제 아이고 이거 막 이상하네요. 그래서 얘가 이제 정상이에요. 정상. 얘는 이제 정상적인 형태예요. 정상적인 형태인데 얘가 이제 비정상적인 형태란 말이에요. 비정상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뭔가 결합을 할 수 있는 뭔가 건덕지가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산소가 없을 때, 여기서도 혈액의 산소 농도가 낮을 때 서로 이 정상 헤모글로빈은 결합하지 않지만 요 비정상, 요 납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요 유전자 같은 경우는 서로 결합을 빠바바바박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탐구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납모양 적혈구를 좀 더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한번 찾아보셔서 제가 탐구 활동 과제이자 출석 질문으로 이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풀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 유전자 이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잘 정리를 해두시고 우리 유전
다음 시간이면 이제 유전 다 끝납니다. 수 이상까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셔서 우리 좀 더 심화된 우리 또 문제들도 오프라인 때 또 한번 풀어보시고요. 우리 유전 끝까지 파이팅 해보시고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진단, 뭐 유전자 진단, 그리고 유전자 치료 이런 거와 다 관련된 부분, 기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좀 더 조사도 해보시고 찾아도 보시고 또 재밌게 공부도 해보시면서 우리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